Do allow me to introduce today's keynote speaker, the Honorable Dr. Toyon Kim. Dr. Kim served as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in 2008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from 2011 to 2013. Most recently, he was the President of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etter known as POSTECH. Today, he will speak to us about innovation and tasks of university education in the next 100 years. So,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Dr. Kim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빨리 이렇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으로부터 요청받은 주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달라. Next 100 years of university educ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100년 후는 제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을 뭉뚱그려서 Future of University Educa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이건 모르죠. 그 미래에 대해서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 know about the future is that it will be different.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전혀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대학교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래놓고 1997년에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23년 전에 피터 드러커가 포브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년 후에는 Big university campus will be relics. Universities won't survive.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측이 맞는다면은 이제 6, 7년 남았습니다. 6, 7년 후에 대학교 Big university는 모두 사라질 거다. 이게 아마 조금 이따 미네르바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의 미래는 험할 것이다 라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좀 미래를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미래를 좀 알면은 잘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 놀랍게도 2500년 전에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알려면은 Study the past if you would define the future.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공부해라. 이게 참 공자님의 지혜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자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한 게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영어로 알려주셨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Study the past if you would define the future. 자, 그래서 우리 과거를 잠깐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의 역사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개체수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역사를 보려면 자동차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 되듯이 인류의 그 월드 포퓰레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전 세계 인구는 1억 2억이었습니다. 계속 늘지 못합니다. 계속 늘지 못하다가 중세가 되면 조금 늘어나죠. 그러다가 1800년에 되면은 1800년에 전 세계 인구가 9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에 9억이 돼서 여기서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0년이 되면 16억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되면서 60억이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 지난 200년, 특히 지난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를 알면은 우리가 100년 후에는 틀림없이 인구가 100억 훨씬 넘어갈 거다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약 78억 인구쯤 됩니다. 그리고 2050년, 30년 후면 100억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저런 류의 커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건 뭐 제일 유명한 소위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 가스의 대기 중에서의 함량을 나타낸 건데요. CO2 가스가 계속 280 ppm이었습니다. 280 ppm으로 머물렀는데 1900년부터 갑자기 올라가서 410 ppm입니다. 지금 415 ppm이 되면은 그게 건너갈 수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미 지나가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이 소위 그 지구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지난 100년, 200년 사이에 일어난 과학과 기술의 아주 현격한 발전 덕이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2500년 전에 공자님 계시고 소크라테스가 있을 때 인류의 인문학적인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굉장히 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00년, 1700년대에 이제 뉴턴이 나오면서 뉴턴이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죠. 새로운 지평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편해졌습니다. 풍요롭게 살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1900년 초에 아인슈타인, 에디슨 나오면서 과학기술이 엄청 영역을 넓혀가면서 인류가 편안하게 살게 됐고 오래 살게 됐고 그러면서 인구가 이렇게 이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과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1993년도에 여기 있는 이 장난감들이 이게 제가 모두 제가 사무실에서 갖고 있던 장난감입니다. 1993년입니다. 1993년에 뭐 이런 컴퓨터 있었고요, 전화 있었고, 카메라 있었고, 영사기 있었고, 뭐 시계, 뭐 녹음기 이거 하나씩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2013년이 되니까 20년이 지나니까 20년 만에 여기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2013년입니다. 이거 하나에 다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이거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이거 없으신 분 손 드시면은 제가 드리려고 여기 갖고 왔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다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걸 못 느낄 따름이지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보고 100년 후를 예측하라고 해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걸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사에 있는 동승들, 애기 스님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갖고 있고 지금 이 스님 얘와 얘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얘와 얘는 지금 우리말로는 카톡하고 있습니다. 채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얘기 안 합니다. 채팅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 스님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이 스님은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지옥입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과거를 이제 알았으니까요. 공자님 말씀대로 미래를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제가 짐작한다기보다 이미 와 있는 미래입니다.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는 지금하고 확실히 다른 것은 장수사회, 초장수사회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슈퍼 롱제비티죠. 65세 이상 인구수를 갖고 보통 고령사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2017년 8월에 한국이 65세 이상이 14%가 되면서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고령사회가 됐는데 일본은 28%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16% 거의 갔습니다. 벌써.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절반 가까이가 65세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일본은 굉장히 빨리 쫓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빨리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회는 이거는 지금과는 현격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게 될 건가? 제가 초장수 사회가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2013년에 나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 사진입니다. This baby will live to be 120, 120살 산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여기 스타 표시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과학이다, 가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애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120살까지 사는데요. 그보다 더한 것은 이건 타임즈에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 얘기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의 변화를 보여준 건데 1925년에 59세였습니다. 미국입니다. 1955년에 30년 지나니까 70이 됐습니다. 또 30년 지나니까 1985년에 75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79세가 됐습니다. 30년. 그러면 지금부터 또 30년 지나면 2045년에 몇 살쯤 될 건가? 기대 수명이 몇 살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뭐 여기 뭐 5살 정도씩 늘어났으니까 최근에 그럼 한 85세쯤 되겠지. 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2045년에 타임지 기사에 보면은 Year man becomes immortal. 죽지 않는 해입니다. 2045. 오 마이 갓.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2045년까지 잘하면 견딜 것 같습니다. 2045년에 우리 모두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하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2045년 Man becomes immortal. 완벽히 다른 세상이죠. 2045년 지금부터 25년 후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미래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초장수 사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슈퍼 인텔리전스 소사이어티. 여지껏은 사람끼리 살았는데 앞으로는 기계와 살게 됩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특히 뭐 요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참 많이들 연구하는 퀀텀 컴퓨팅이 합쳐지면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은 뭐 여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보다 한 100만 배쯤 빠르고 100만 배쯤 기억 용량이 크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합칩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그야말로 24시간 일하면서 항상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장착한 기계와 사람이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뭐 한 20년 전에 미국 살 때 어떻게 이런 지도 보고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책을 놓고 열심히 찾아서 그렇게 해서 운전해서 잘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완벽하게 이런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운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운전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한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길을 가면서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를 의존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이제 처녀 총각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그것도 아마 내비게이터 같은 것이 가르쳐 줄 겁니다.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길 안 따라가면 고생합니다, 요즘. 그거나 마찬가지로 남자 이렇게 3명 있고 어떤 여성이 이제 누구하고 결혼할까 그러면 나비가 이 남자 그럼 글로 가서 사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이미 뭐 이거 잘 아시겠지만 모차르트 음악 저거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저 클릭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들려주시죠. 점심 식사 후니까. 자, 이 음악을 우리 같은 청중이 아니고 음악 전문가들한테 들려줬습니다. 저 이게 벌써 한 1년도 더 된 건데요. 음악 전문가들한테 들려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건 모차르트 음악인데 처음 들어봤다.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작곡한 건가? 라고 그렇게 답들을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이거 익히 짐작하시다시피 AI가 한 겁니다. 모차르트 풍으로 작곡해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한 1년 반 전에 나온 것이고 지금은 베토벤 10번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10번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가치를 지닐 것일까? 그게 미래 사회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호 그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고호 그림이죠. 저희 뭐 별을 해는 밤, 뭐 자화상도 이렇게 그리고 고호의 풍이 있지 않습니까? 고호의 터치가 있는데 저런 사진을 하나 줬습니다. 저런 사진을 하나 주고 고호풍으로 그려다오, 고호처럼 그려다오 하고 AI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게 고호가 저 사진을 보고 실제로 고호가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내년도에 혹시 이런 미팅이 있으면 고호가 그린 제 자화상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43만 2천 불에 옥션에서 팔리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AI 같은 경우는 이 대학 교육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미.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IT에서 이미 1 빌리언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단과 대학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AI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철학을 하건 경제학을 하건 모든 학생들에게 AI를 기초를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1900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자동차 운전이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20년, 30년대만 해도 운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AI를 지금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위 슈퍼 커넥션 소사이어티입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뭐 제가 연결되는 건 인터넷 커넥션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숫자들을 한번 보시면은 인터넷 나온 게 1991년, 2년 그런데 1993년에 처음으로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주로 미국의 뭐 얘기죠. 100만 개가 됐던데 이게 2008년에 70억 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70억 개가 됐고 2018년에 20 빌리언 그러니까 200억 개죠. 200억 개였는데 금년에 500억 개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만 연결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와 기계가 모두 다 연결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 값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폰 값이 50불 정도가 될 겁니다. 50불 정도. 그러면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전 세계 인류의 35억 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안에 거의 전 세계 인구가 모두 스마트폰을 갖는 세상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국경이 없고 문화의 장벽도 없어질 겁니다. 의미가 없죠. 이미 사실은 그런 데서 제일 앞서가는 것이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를 보면은 그게 결국 세상이 바뀌어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마켓 캡이 그러니까 시총이 탑 5, 전 세계 탑 5, 2001년에 제너럴 일렉트릭, 엑선, CT, 월마트 이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하나 들어왔죠. 그러다가
15년이 지나니까 2016년에 뭐 잘 아시다시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게 전부 플랫폼 컴퍼니입니다. 연결하는 회사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결국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데 이제 그런 몇 가지 측면에서 대학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대학 교육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초장수 사회에서 저는 첫 번째가 학생들의 직업 능력입니다. employability.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은 90세까지 사회에 나가서 활발하게 사회 경제 활동을 해야죠.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0세까지 사는데 60에 은퇴하면 안 되죠. 지금 같아서. 그러니까 이 대학 졸업 후에 70년간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대학 교육이어야죠. 그런 능력의 기초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하나 갖고는 안 될 겁니다. 틀림없이. 직업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자, 그동안의 대학 교육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 교육은 대학 졸업 후에 첫 직장을 잡는 것에 관심이 제일 많았습니다. 처음 기계공학을 잘 가르쳐서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는 것, 그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긴 삶을 사는 동안 직업을 한 67번은 적어도 바꿀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st job, 마지막 직장까지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학 교육은 그동안은 배운 사람을 너는 뭘 배웠어 하고 졸업장을 줘서 내보냈는데 이제는 배울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평생 나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earned people이 아니라 learning people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거다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소사이어티입니다. 지식은 이제 뭐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수에게 의존하거나 혹은 도서관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지식은 스마트폰에서 대부분의 지식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고 인포메이션, 특히 정보 같은 거는 뭐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래서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지금 있는 지식을 계속 가르쳐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요. 지식의 반감기란 책인데 지식이 얼마나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고 있느냐 하면은 물리학은 13년이면 반감기입니다. half-life. 반이 없어집니다. 반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는 뭐 9.38년, 수학은 9.17년, 사이콜로지는 7.15년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죠. 반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걸 지금 계속 가르쳐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보다는 대학 교육에서 지혜를 강조해야 될 거다. 지혜를 강조해야 될 거다. knowledge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혜를 키우는 대학, 지식과 지혜를 동시에 키워주는 대학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뭐가 지혜고 뭐가 지식인가에 대해서 옛날에 이 훌륭하신 다빈치, 아인슈타인 두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는 wisdom is the daughter of experience, 경험의 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지식은 only source of knowledge is experienc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 대학 교육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지식과 지혜를 같이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슈퍼 커넥션입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각자 도생은 안 됩니다. 각계약진도 안 됩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콜라보레이션, 협동입니다. 동료 및 이웃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학 교육은 다른 사람과 협동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걸 소셜 이모셔널 스킬이라고 그러죠. 소셜 이모셔널 스킬, 사회 정서적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식 하나를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 소셜 이모셔널 스킬이 뭔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소셜 이모셔널 스킬은 사회 정서적 역량 얘기입니다. 스스로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다스려서 그러니까 자기만 주장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같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면서 타인을 배려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책임에 결정지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잘 아시다시피 한자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 다 한자 문화권에 사는데요. 한자는 상형 문자 아닙니까? 상형 문자.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따졌느냐? 사람의 모습이 왜 저게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래서 사람일 거다. 이게 뭐 여기 사람 인자 아닙니까? 여기 사람 인자. 얘는 좀 삐뚤어 썼네요. 사람 인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기대고 한 사람은 받쳐주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롱펠로우의 시인데 왜 이런 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이상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뀔 때까지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죠. 뭔가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뭘 하는가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뭘 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상한 거라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뭔가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미래에 대해서 제일 좋은 얘기는 이렇게 링컨 대통령 얘기입니다.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그 대학의 미래 설계에서 특히 우리 사회 대학에서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대학은 전통적으로 1000년 넘은 대학은 교육기관이었죠.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휴먼 밸류를 양성하다가 지난 한 7, 80년 전부터 연구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서치가 강조됐죠. 그래서 휴먼 밸류, 인재를 양성하다가 knowledge value,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학이라고 생각했는데 21세기 대학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소시오 이코노믹 밸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사회와 함께 일해서 대학 스스로도 사회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entrepreneurship, challenging spirit,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value creating university, 가치 창출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인재 가치입니다. human value고요. 아주 튼실한 교육을 통해서 human value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빼어난 연구를 통해서 knowledge value를 만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이 socio-economic value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